자, 우리 현대차 주주미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강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 하나가 실제로 우리 현대차에게 엄청난 수급 변화를 가져와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서 해당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 서울경제에서 장 마감 후에 단독 보도로 나왔던 내용인데,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 ETF 상품, 이 현대차 ETF 상품이 앞으로 우리 현대차에 어떤 수급 변화를 가져올지 해당 내용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우리 현대차 투자하시는데 도움되는 내용들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만이라도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말씀드렸던 서울경제가 장 마감 후에 단독으로 보도했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2배짜리 ETF, 이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만 나온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국내 단일 종목의 이 2배 ETF를 허용을 하되 아무 종목이나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세 종목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허용 범위가 이 세 개의 종목으로 극도로 제한됐다는 점인데요. 이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 해당 상품이 이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논란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책은 운용사별로 1상품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최상위, 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 세 개 종목에만 국한된 매우 보수적인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단일 종목 2배 ETF에 대해서는 이 세 종목 말고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혹시나 우리 ETF 상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좋아서 사기보다는 이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매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의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오르면 ETF 내의 편입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현물 주식을 이 ETF 상품이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고,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그 비중을 줄이기 위한 매도를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가 변동에 의해서 이 ETF의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이 리밸런싱을 위해서는 현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이런 변화가 자동으로 반복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이번 정책에서는 종목 수는 이 3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운용사 수는 사실상 대형사 중심으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저런 ETF 상품을 하면서 바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구조가 뭐냐면, 이미 해외, 특히 홍콩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이미 저러한 ETF 상품이 있습니다. 내가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레버리지를 안 쓰고 내가 가진 돈만으로는 너무 이 수익률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 갈 거라는 걸 확신하고 2배를 사고 싶은데, 좀 공격적인 젊은 분들이 이렇게 홍콩까지 가서 계좌를 터서 이 홍콩 ETF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ETF 상품을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고, 국내에 동일한 구조의 상품이 상장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해외로 나가 있고 비싼 수수료 내면서 안 하고 국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이 자금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이런 걸 몰랐던 분들도 쉽게 접근해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급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우리 현대차의 포지션은 그냥 배당주 이런 느낌으로 안정적으로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은 종목이었었는데, 로봇이라는 이 재료가 붙으면서 현대차의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차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주들에 비해서 레버리지나 파생상품 구조의 직접적인 수급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종목인데, 이번 정책으로 그러한 동일 수급 테이블에 올라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레버리지 ETF에 대한 정책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 때문에 단기간에 갑자기 주가가 상승할 만한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현대차를 반드시 담아야 하는 수급 대상, 이 ETF 상품이라고 하는, 얘는 현대차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지수 추종을 하는 그러한 상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인 수급이 보장이 되면서 기존의 실적, 사업 모멘텀 위에 이 정책 수급이라고 하는 추가 레이어가 얹혀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호재 아니야 라는 것보다는 그냥 수급 환경이 한 단계 달라졌는데 분명히 좋아지는 쪽으로 달라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현대차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지금 이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라고 해서 당장에 현대차가 더 가겠다라고만 보시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인데요. 반대로 빠질 때에도 이 ETF에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밀리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 거지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기엔 어려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다 지금 현대차의 적정 주가가 이 수준이 아니다,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더 가는 거를 더 잘 가게 불때주는 재료가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이 상품을 이용할지, 혹은 내가 현대차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상품이 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영상 제작해 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이라도 꼭 부탁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내일 하루만 화이팅 하시면 다시 설 연휴 오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번 설 연휴 행복한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